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가을음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했던 궤양성 대장염 치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해외 교포십니다. 사실 이분이 제일 처음 한가을음 한의원으로 내원하신 것은 2021년 7월입니다. 외국은 여름 휴가가 좀 기니까 아무래도 여름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021년 3월경에 궤양성 대장염으로 확진받았습니다. 배가 장염 걸린 것처럼 아프고 설사를 하다가 혈변이 나왔다네요. 2021년 7월 여름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서울에 있는 S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했다네요. 당연하겠죠. 미국에서 이미 치료받고 있는데 특별히 한국이라고 해서 별다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죠. 몸무게가 5kg 가량 줄었답니다. 2021년 8월 2일에 대변 염증 지수인 칼프로텍틴 검사를 했더니 1714점이 나왔습니다. 높네요. 이때 1개월 보름 정도 치료하셨고 조금 좋아지셨는데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니까 치료를 그냥 그만두셨어요. 2021년에 잠시 치료하시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말에 유튜브를 보시고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은 10년 전인 2015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영상 하나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때는 영상 만들 때 자막 한 줄 한 줄 다 입력하고 크기, 폰트, 위치 등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지정해 줬어야 됐어요. 그러니 10분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데 거의 10시간, 15시간씩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영상 몇 개만 만들고 더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그냥 안 만들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AI가 등장했죠. 요즘은 음성 인식을 해서 자막도 거의 만들어주고 폰트나 크기 등등도 만들기가 정말 쉬워졌어요. 제 영상이 단조롭고 그자지 퀄리티가 높진 않지만 좋은 내용으로 승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나니까 2024년 7월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매주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죠. 제가 영상을 올릴 때 치료가 된 환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치료할 때 발생하는 일들과 주의해야 될 점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 유튜브를 외국에서 보셨어요. 그러면서 궤양성 대장염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이해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2024년 12월 말에 다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많은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이 제일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한방 치료도 양방처럼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직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 양방에서는 궤양성 대장염에 무슨 약 이렇게 병과 약을 대응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흔히 기침약, 가래약 등으로 부리는 것처럼 특정 질환에 특정 약물이 대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심심찮게 그냥 약 주면 안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진료할 때 1시간 이상 진찰한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아니 궤양성 대장염이면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는 약이 있을 건데 그 약을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 저 말고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한다는 한의원에서 땡땡탕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요.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특정 병에 특정 처방을 쓴다고 해서 전병 전방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과 같이 복잡한 질환의 경우에는 이게 안 됩니다. 제가 20년을 연구해서 밝혀낸 것이죠.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은 그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6가지 이상의 복잡한 원인이 겹쳐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처방을 그때그때 맞춰서 써줘야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냥 처방 하나를 써서 궤양성 대장염이 치료가 될 것 같으면 제가 왜 처음에 그렇게 오랫동안 진찰을 하겠습니까?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쓰는 약을 주면 저도 더 편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에도 누가 전화로 문의를 주셨는데 진찰을 1시간 이상씩 그렇게 오래 해야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10분만 진찰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제 20년 정도 계속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를 보다 보니 정말 빨리 하라고 하면 1, 20분만 해도 7, 80% 정도는 처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한 명이라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1시간씩 세심하게 진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렵고 복잡한 환자들도 결국 치료법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시 환자분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미국에서 그냥 저냥 유지하시다가 2024년 11월부터
다시 혈변과 점액변이 많아지면서 나빠졌답니다. 메살라민 하루에 3알 복용 중이다. 대변은 하루에 4번에서 10번 사이고 급박변, 혈변, 점액변이 매일 있다. 식사량이 0.5인분 정도로 적고 소화가 안 된다.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더 안 되고 잘 체한다. 찬 음식 먹으면 설사한다. 아랫배 통증이 항상 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상부 소화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비염 증상이 있답니다. 먼지, 찬바람, 꽃가루 등에 악화되고 눈이 가렵고 재채기, 맑은 콧물이 난다네요. 추우면 확실히 컨디션이 나빠진답니다. 비염 문제가 궤양성 대장염과 연관이 있는데요. 모든 비염이 궤양성 대장염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비염 중에 소화기 문제가 함께 끼어 있는 비염이 있는데 이런 비염의 유형만이 궤양성 대장염과 연관이 있죠. 이분은 2021년에 진찰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분께 이거는 그때 이렇게 치료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치료해 나갈 겁니다 라고 하고 다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분도 그 사이에 제 유튜브를 보셔서 그런지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꼭 끝까지 치료하시겠다고 하시고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상부 소화기 문제와 비염 문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비염 문제로 먼저 판단합니다. 비염 문제를 치료했더니 한 달 만에 대변 횟수가 1, 2회로 줄어들고 비염 증상도 50% 이상 개선됩니다. 비염을 치료하는 약인데도 소화불량도 개선됩니다. 복통도 60-70% 정도 나아졌답니다. 그러다가 1월 말이 되니까 다시 대변 횟수가 6, 7회로 늘어납니다. 대변을 6, 7회 보는데 실제로 대변을 보는 것은 한두 번밖에 없다네요. 나머지 5, 6회는 가스와 분비물만 나오는 거죠. 이런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소화기약으로 바꾸어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2월 26일에는 대변이 한 번에서 3번 형체 있는 변을 본다. 혈변이 거의 없어졌답니다. 비염 증상도 80%, 90% 정도 개선된 것을 유지 중이고요. 2025년 4월 1일 대변은 하루에 한두 번, 혈변 없어졌고 점액변도 95% 정도 줄었다. 급박변도 90% 정도 줄었다. 마른 방귀 낄 수 있다. 식사량 1인분 소화 양호하다. 5월 27일 치료 전에 체중이 50kg 정도였는데 치료하고 나서 지금은 54kg이랍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 체중이 빠지고 나서 잘 안 늘죠? 당연히 궤양성 대장염이 염증성 소모성 질환이어서 그렇습니다. 한방 치료를 해서 제대로 치료가 되면 체중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치료하면서 체중 걱정은 전혀 안 합니다. 당연히 늘어나니까요. 6월 10일에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6월 10일 대변은 하루에 2번, 잔변감 없다, 혈변, 점액변 살짝 있는 것 같다. 식욕 양호하고 1인분 먹는다. 원래는 배고픈 것을 몰랐는데 이제는 식사 때가 되면 배가 고프다. 식후 더부룩한 것 없어졌다. 이분이 6월 말에 다시 출국을 하셨는데 출국하시기 전에 대변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좀 충격적으로 나옵니다. 6월 20일 대변 칼프로텍틴이 6,443점이 나오고 자멸 반응이 598점이 나옵니다. 아니 대변 횟수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소화도 너무 잘 되고 복통도 없어지고 체중도 증가하고 컨디션도 너무 좋아서 당연히 염증 지수가 엄청 낮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높게 나온 거죠. 환자분이 엄청 당황하셨어요. 저는 사실 별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환자를 치료할 때는 임상적인 증상의 호전이 일단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 목표가 염증 수치의 호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 비염도 그렇고 소화기 문제도 그렇고 설사, 혈변도 그렇고 모두 제가 의도한 대로 좋아졌단 말이죠. 그런데 염증 수치가 높다.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제가 의도한 대로 증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겁니다. 환자분이 많이 당황하시고 걱정하셨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것은 처방을 수정해서 바꿔주고 치료해주면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대처해주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 안 듣고 치료를 중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이분은 지난 2021년에는 중단하셨었지만 이번에는 치료 과정을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치료합니다. 저는 처방을 바꿔드렸고요. 2025년 9월 24일 대변은 1, 2회, 잔변감 없고 혈변, 점액변 없다. 마른 방귀 가능하다. 복통 없다. 체중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체하는 것 없다. 트림 안 난다. 그리고 약 바꾸고 2달 정도 지나서 미국에서 칼프로텍틴 검사를 했더니 점수가 7점 나왔습니다.
7점.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궤양성 대장염 발병한 이후로 이렇게 낮은 점수는 처음 보시는 거죠. 칼프로텍틴이 50점에서 100점 이하면 정상 수치인데 7점이라는 겁니다. 너무 정상이죠. 6월 말에 출국하시기 전에 칼프로텍틴이 너무 높아서 걱정했는데 처방을 바꾸어서 치료해주니 2, 3개월 만에 7점이 된 거죠. 제가 가끔 환자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하는 그대로 치료됩니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20년째 치료하다 보니 이 환자의 치료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는 좀 보이는 거죠. 그러니 제가 말하는 그대로 치료되죠. 이분이 2021년에는 한 달 반 치료하시고 안 되는가 보다 하시고 치료를 중단하셨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을 다잡고 중간중간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도 끝까지 치료하시니까 결국 치료에 성공하시는 거죠. 다시 재발하지 않을지 걱정하실 수도 있죠. 물론 평생 재발 안 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다시 몸이 나빠지면 재발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라도 다시 치료하는 것은 훨씬 쉽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처방이 효과가 있었는지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양방적인 치료는 염증을 억제하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약을 중단하면 다시 나빠지죠. 하지만 한약적인 치료는 몸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약을 중단한다고 해서 다시 나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목표한 바를 정확하게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5-ASA,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생물학적 제제 등등을 준 뒤에 하나 얻어 걸려서 좋아지면 좋고 안 좋아지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양약 치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내시경하고 검사하는 것이 한국만큼 쉽지가 않아서 내시경 자료까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내시경을 보고 종료해야 제일 정확한데 말이죠. 오늘은 2021년에 치료하셨다가 단기간에 포기하시고 2025년에 다시 치료를 시작하셔서 완전하게 치료된 궤양성 대장염 환자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배울 점이 많은 치료 사례였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